안녕하세요. 작은 부자입니다. 많은 직장인들께서 업무에 지치고 사람에 치일 때 한 번씩 사표를 던지니 많이 하며 고민하던 시기가 있을 텐데요. 이럴 때 도피처 또는 힐링의 방법으로 여행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 역시 올해 직장생활 10년 이상 하고 있는 직딩으로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시기에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 등 많은 곳을 가곤 했는데 이번 시간은 뉴질랜드 캠퍼밴 여행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녀왔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어떤 장소를 거쳤고 어디에 묵었는지까지 자세하게 소개할 텐데요. 아마 소개될 영상들만 따라 하셔도 뉴질랜드 캠퍼밴 여행은 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출국 전 국내에서 준비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뉴질랜드, 무엇이 떠오르세요? 마오리족? 키위새? 번지점프? 많은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저 역시 가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떠올렸는데요. 다녀오고 느낀 점은 청정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한 국가에서 세계의 기후 특성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마 뉴질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뉴질랜드는 크게 북섬과 남섬으로 구성이 됩니다. 북섬에는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과 뉴질랜드에서 제일 큰 도시인 오클랜드가 있습니다. 경제, 문화가 발달된 섬이기도 하지요. 남섬은 뉴질랜드 자연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섬인데요. 남섬 넘버원 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와 관광의 메카인 퀸즈타운이 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는 안타깝게도 2011년 지진이 발생해 아직도 그 아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서던 알프스 산맥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의 기후가 확연하게 다르고요. 산맥의 고도가 높다 보니 빙하까지 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요. 각 섬마다 특색이 있으니 시간이 되신다면 둘 다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일단 여행 루트가 나와야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저는 8일간 남섬만 투어하는 코스로 만들었습니다. 말이 8일이지 한국에서 뉴질랜드까지 비행기로 이틀이나 걸려서 실제 여행이 가능한 시간은 6일 정도로 상당히 빠듯한 일정입니다. 이럴 땐 직장인이란 게 참 안타깝네요. 일정은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시작하여 테카포 호수에서 1박, 퀸즈타운에서 2박, 프렌츠 조셉에서 1박, 마지막으로 그레이 마우스에서 1박 후 크라이스트처치로 돌아와 오클랜드를 거쳐 귀국하는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퀸즈타운에서 이틀을 보내며 밀포드 사운드를 경비행기로 다녀오기로 하였습니다. 총 운전시간이 규정속도 준수를 기준으로 17시간 30분, 하루 평균 3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코스입니다. 하지만 중앙분리대 없는 고속도로, 1톤 트럭에 가까운 큰 차를 운전하는 중압감, 한국과는 반대인 차선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코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일단 일정을 구성했으니 항공권 발권부터 해야겠죠? 가장 편한 방법은 대한항공 오클랜드 직항 코스가 있습니다. 비행시간은 11시간 정도이고요. 매일 출발하는 항공편입니다. 저는 6개월 전에 예약을 했는데요. 1인당 170만원이었습니다. 가끔 떨이로 나오는 것은 140만원까지도 가능하니 잘 찾아보시면 될 듯합니다. 1회 경유하는 티켓은 더 저렴하니 본인의 일정에 맞게 하시면 될 듯합니다. 저는 경유하는 티켓은 인터파크 투어에서 자주 검색하는데요. 검색해 보시면 간단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의 최종 목적지는 남섬의 크라이스트처치이기 때문에
오클랜드에서 크라이스트처치로 가는 항공권을 구매해야 하는데요. 뉴질랜드 항공사인 에어 뉴질랜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에어 뉴질랜드로 검색하시면 관련 사이트가 나옵니다. 현재 한글 전용 사이트를 준비 중이니 조만간 더 편하게 구매가 가능하실 거예요. 각 구매 옵션들은 클릭하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나오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왕복 항공권을 한 명당 40만원으로 구매했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시드니에서 이틀 정도 관광하시고 크라이스트처치로 넘어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시드니, 크라이스트처치 구간은 인기가 대박 많은 노선이므로 빠른 예약이 필요하실 거예요. 발권이 끝나셨다면 이미 계획의 50%는 끝나신 겁니다. 왜냐? 캠퍼밴 여행이기 때문에 숙소 예약은 안 하셔도 되거든요. 대신 캠퍼밴을 예약하셨다면 캠퍼밴을 파킹하고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홀리데이 파크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캠퍼밴은 지나가는 길에 너무 좋은 장소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캠핑도 할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캠퍼밴에서 사용하는 물, 전기, 가스는 결국 다시 충전해야 하거든요. 또한 뉴질랜드가 치안이 좋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허가된 곳에서 캠핑을 하시면 훨씬 더 안전한 여행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캠퍼밴의 재충전을 위한 홀리데이 파크를 예약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캠퍼밴 소개 및 예약, 홀리데이 파크 예약 동영상은 분량이 많아 별도로 올렸으니 참조해주세요. 저희는 마우이에서 2인용 캠퍼밴을 예약했습니다. 한국 에이전시는 뉴질랜드 캠퍼밴 INL을 사용했고요. 금액은 6박 7일 기준 21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1박 기준 35만원이에요. 1월은 성수기라 저희는 좀 비싸게 예약한 편입니다. 하지만 7일간 차량 렌트비까지 고려한다면 3성급 이상 호텔을 예약하는 것보단 저렴한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 뉴질랜드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 않아 렌트카 없이는 여행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숙소가 같이 움직이니 짐을 쌌다 풀었다 하는 일이 없어서 좋고 모든 식자재를 한 번에 사서 언제 어디서든 꺼내서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좋으실 겁니다. 항공권, 캠퍼밴, 야영장까지 모두 예약이 끝나셨다면 이제 80% 이상은 여행 준비가 끝나신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게 남았네요. 여행자 보험은 꼭 미리 가입을 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고 또는 소매치기나 분실로 인해 낭패를 볼 경우가 있으니 기존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아마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제 이동하고 자는 문제는 해결했으니 이제 먹거리나 놀거리 등 나머지 부분을 해결해 볼까요?